자, 이제 12신살 중에서요. 자, 이제 12신살 중에서 우리는 지금껏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배워왔는데 오늘은 이제 지살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겁살부터 제살, 천살까지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살을 지내왔어요. 그렇죠? 네, 3살을 지내왔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인간은 조심스럽게 이제 이 하늘이 어떤 형벌을 받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가 지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살은 주어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가서 배우게 될 역마라고 있어요. 역마라고 있는데 역마살이 있는데 역마가 내가 주어가 된다고 한다면 지살은 사실은 움직이는 주체는 나지만 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같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부산을 갈 수가 있고 미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멀다. 부산은 가깝다. 가깝고 멀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갈 것인가. 내가 자발적으로 가면은 부산을 내가 자발적으로 가면 역마가 되고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가게 되면 이게 지살이 된답니다. 그래요.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움직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이 아주 이제 이 천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행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보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아주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지살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자체는 나야. 그렇지만 그 환경 자체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누구냐면 너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이 삼합의 제일 먼저 앞에 나오죠. 선행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일 앞에 나온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인오술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신자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거나 해묘미가 있거나 전부 다 이 앞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지장화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놓이는 이 관계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살이잖아요. 앞천망육이니까 바로 이 천살이에요. 천살. 이 천살 다음에 드디어 인신사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살, 이 인신사해 사생의 역마 앞에 놓이는 요 선행자들, 그러니까 천살들이죠. 천살은 월, 화, 천, 반 이렇게 얘기해서 전부 다 사고의 영역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인 앞에 오는 것은 축이 들어올 거고 신 앞에 들어올 거면 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 앞에 들어오는 것은 진이 들어올 거고 해 앞에 오는 것은 술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천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살은 사실은 이 월화천반이라고 하는 이 고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파봐야만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여러분이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 하산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신사를 배우는데 하이라이트가 저 뒤에 가면 배우시게 될 사고의 계라는 게 있어요. 이 사고의 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개 고잖아. 그렇죠? 이 고의 계야. 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열고 닫힘을 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저 뒤에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 이걸 우리가 붕충이라 그러잖아요. 붕충이 부딪히고 막 깨질 때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육친의 관점,
되게 무슨 어떤 사물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다단하게 들어오는 데 비해서 이제 이렇게 두드러 맞고 나서 들어오는 첫 단계가 선행자로서 바로 우리가 거지장화의 지살에 해당하는 인신사의 사생이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 이 12개의 하나가 자기 일지에 들어와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선행자로서 이렇게 지사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동수가 많아요. 실제 그래요. 이동수가 많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분잡스럽거나 약간 분잡한 경험이,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활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회를 놓은 사람들을 잘 보시면 대체적으로 본인의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일지 12개 중에서도 사생의 지사를 놓은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움직여서 근로로다가 본인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들의 역마살과는 조금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그런 겁니다. 수동적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은 이렇게 장성사를 오게 되면은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또 까먹으면 또 돼요. 화계라고 하는 진술 측면에 또 묘 속에 또 퐁당 빠지게 되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기똥차게 잘 이렇게 아주 라이프 사이클의 형식에 맞춰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지살은 이제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운에 우리가 감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저 뒤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만 12운성에 있어가지고 12운성의 장생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꼭 장생과는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서적으로다가는 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생에 우리가 순서적으로 맞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2운성에 있어서 장생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장생은 하나의 후원성이 있었어요. 후원성. 장생 그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는 후원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살도 어떤 면에서는 후원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살은 내가 조심스럽게 천형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내딛는 그 결과치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예뻐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살 행운에는 처음에 딱 놓여있죠. 이렇게, 그렇죠? 윗사람들의 부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윗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스카웃, 이런 좋은 행운들도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나의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때를 우리가 아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를 우리가 얼마만큼 진퇴, 우리가 나아가고 멈춤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팔자를 개운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장성살이 들어와 가지고 장생이 들어와서 장생이 놓여 있으니까 좋고, 제왕이 들어와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육해가 들어와 있고 천살 들어와 있으니까 나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수송하고 수신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아갈 때는 또 여지없이 우리가 창업하느냐, 이런 우리가 멈추고 나아감을 진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명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살에는 어쨌든 내가 비자발적 이동이긴 하지만 그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스카웃이라든가 누군가의 부름을 좋은 쪽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를 누군가가 초대해주고
불러주고 한다 해서 누구의 지배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초대살이니 지배살이니 막 다른 이칭으로다가 그렇게 쓰곤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에 일단은 사주팔자에 지사를 놓은 사람들이 동북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을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남동쪽이 되고요. 그래서 신자진을 놓은 사람은 이렇게 서남쪽이 되더라. 이걸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대관 배우시겠습니다만 금고를 놓는 방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내가 대문을 놓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대문을 뭐 대문이라 그러는데 이 대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출입문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출입문. 이 출입문은 사업장의 출입문일 수도 있고 주택의 출입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반드시 어느 쪽에 두면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제왕의 자리인 장성의 방향이 있어요. 장성의 방향. 요 방향에 두시면 안 돼. 무조건. 요 방향에. 그 다음에 사업장의 방향과 주택의 방향도 반드시 지살과 역마를 좀 구별해서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조금 지키신다고 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묘미를 일지에 놨어요. 이 사람의 장성의 방향은 어디예요? 묘해묘니까 해묘미니까 이 사람의 장성은 여기죠. 거지장화니까 여기 묘 해묘미를 놓은 사람은 어디를 놓으면 안 되냐면은 묘방향 정동에다가 대문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을 놓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어느 쪽을 보고 앉아야 될까, 어느 쪽을 등지고 앉아야 될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보는 방향은 내가 장성살 방향을 보고 앉는 거야. 보고 앉는 거야. 뒤에 이제 장성살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문, 출입문의 방향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묘미인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다가 그 다음에 사유축인 사람들은 남쪽에 가까운 동쪽, 신자진인 사람은 서쪽에 가까운 남쪽, 그 다음에 인호수를 놓은 사람들은 동쪽에 가까운 북쪽. 요것만 여러분이 놓으시는데 사업장의 문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일 경우에는 역마 방향. 역마 방향은 어떤 거예요? 역마는 충, 역, 제월이죠. 거지장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해묘미인 이 사람은 여기다가 주 출입구를 사업장에 놓는다고 한다면 이 반대 방향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주택이 되는 거야. 여기는 사업장이 되는 거고. 요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드시 장성 방향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 어떻게 됐든 간에 출입문을 장성 방향에 놓으면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건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어쨌든 이 지살 방향에는 여러분이 했던 평상시 어떤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이 지살은 말이에요. 반드시 망신을 동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지살은 지, 역, 망, 겁 이 같은 그룹들이에요. 요것들이 이지사의 영역들이거든요. 그 지살이나 역마 요살이 들어오면 망신을 우리가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살의 운에는 여러분이 자칫 발길을 잘못 움직여서는 망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행동거지를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살이 내가 일제 지살을 낳았어요. 일제 지살을 낳았는데 일지가 지살이야. 일지가 내가 일지가 지살이에요. 일지가 지살인데 인신사의 사생이란 얘기예요. 지살인데 행운에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경우가 있어. 원진이나 귀문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진이나 귀문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운에 이렇게 지살이 동착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인신사해를
각각이 이렇게 났는데 일지에 났는데 일지가 이게 인신사회 중에 하나예요. 행운에서 인신사회가 같이 동착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은 녀석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인을 낳는데 인이 들어올 수 있고 신을 낳는데 신이 들어올 수 있죠. 살을 낳는데 해를 낳는데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실직에 처해요. 실직에 처한다고. 그래서 직주의 이동이 어떻다고요? 직주의 이동이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살이 동착할 때 여러분 대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진 규물이 들어온답니다. 혹시 여러분 원진 규물 배우셨나요? 아직은 안 배우셨나요? 아마 여러분 자평면허 때 원진 규물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진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원진은 뭐냐면 이게 성낼 진자예요. 그렇죠? 성내고 이제 화낸다고 하는 원진인데 가까이 있으면은 보기 싫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나면 으르렁 되는 것을 부부관계 원진이다 그래요. 그 또 하나 이제 규문이 있어. 여러분 신살 중에서도 신은 길이고 살은 흉이죠. 살이 굉장히 많아. 350가지 중에 신살 중에서 한 30가지가 신에 해당하고 한 나머지 한 320개 정도가 살에 해당하는데 살에서 넘버원이 뭐였어요? 천라지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귀문관살, 세 번째가 원진이죠. 그래서 원진과 귀문은 더해가지고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귀 이렇게 원기살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어. 뭘 배우셨냐면 이렇게 보니까 진해, 그 다음에 유, 인, 자, 미, 오, 주, 신, 묘, 사, 술 이런 거 배우셨을 거야 아마. 즉 돼지하고 용은 서로 상극이 있죠. 우리가 극했을 때 진술이 이게 충하고 사이가 충하고 이걸 상극이라고 하는 게 얘기 아니고 동물과 동물로서는 돼지는 왜 용은 돼지 코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 지 코가 12가지 동물 중을 다 조합해서 만든 게 용이잖아요. 근데 용의 입장에서는 다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지 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만 보면 아주 싫어해. 그래서 진과 해는 이걸 원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유하고 이는 뭐예요? 닭하고 호랑이는 호랑이가 신나게 이동하고 닭 잡아먹는 시간대에 닭이 꼭 울면은 화내지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쥐는 양하고의 어떤 관계예요? 양똥을 쥐구멍에다 넣으면 쥐털이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나 쥐는 양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쥐양 놓지 말고 양똥을 구해다 쥐구멍에다 넣으면 돼요. 양똥을 구해다 천장에다 몇 개 굴려놓으시면 돼. 그럼 쥐는 꼼짝 못해요. 그 다음 오죽 말은 부지런한데 손은 느리다고 지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묘 원숭이하고 토끼는 뭐예요? 원숭이 궁뎅이는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그래서 서로가 그러죠. 그 다음에 사술 개가 짖으면 뱀은 어떻든가요?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다. 뱀은 아주 개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냥할 때 뭘 데리고 가나요? 개를 데리고 가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진. 그다음 이제 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문은 이 귀신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문 얘기를 하는데 귀신도 보면은 이 원진도 귀문도 뭐 진해, 그 다음에 자유, 미인 요 차이야 요 차이. 요게 서로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렇게 옆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구조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여기 세 번째야. 아주 우리가 살 중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문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중 성격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는 멋있게 행동하고 집에 와서는 폭언, 폭력,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물건 집어 던지고 깨고 부수고. 그래서 이중 성격 증후군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일명 빙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진 규문이 여 인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유가 들어오든 미가 들어오든 유가 들어오든 미가 들어오든 그 다음에 요 신에는 보니까 묘가 들어오고 요 사에는 술이 들어오고 해에는 진이 들어오고 요런 행운들이 내가 이미 인신사이가 있는 가운데 요런 운들이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죠?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팔자에 그래도 이렇게 인신사까지는 좀 그런데 해술을 놓은 사람들이 특히 진, 해, 술, 사 이렇게 라망을 놓은 사람들이 라망의 대운에서 다시 이렇게 원진이 딱 동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망신을 앞에 두고선 우리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행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이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신사해가 인신사가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사명의 일지를 놓은 사람들이 사명의 어떤 행운이 들어오면 승진승급과 관련해서 대단히 좋은 행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살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살 행운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신사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신의 16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행운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신사는 전형적인 정관을 놓은 공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전형적인 정관에서 이렇게 신사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살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사신 전문의 별로서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이동수가 있지만 그 이동이 뭐예요? 영전의 이동수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학생이야. 학생이 뭐예요? 반드시 합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지살은 인사신은 아주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인사신을 이제 형에 가서 따로 배우시겠지만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들을 보면 전부 다 뭐가 와 있냐면 인사, 신, 술, 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미, 축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인사, 신, 술이야. 인신사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사주팔자 지지를 딱 보면서 인이 있네, 신이 있네, 사가 있네, 인신이 두 개 있어, 인사가 있어, 인술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벌써? 센 직업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옆에 방배경찰서가 있죠? 그럼 여기 가끔 와. 이런 얘기하면 뭐죠? 경찰들이 가끔 와, 여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밥을 먹으러 가요. 왜 밥을 먹으러 가겠어요? 왜? 3,500이거든요? 흉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미리 교도소에 내가 구치소에 미리 들어가는 거야. 응? 경찰서에 내가 미리 들어가. 내가 술에 진짜에 라망을 넣었잖아요. 라망 운이 동착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때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 자발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야. 구치소를, 경찰서를. 그렇게 하면서 흉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4, 5년을 가니까 되게 1, 2년 있다 다른 데로 정근을 가잖아요. 제가 제일 고참이야. 내가 제일 고참이야 가보면. 그 정도로다가 이게 이동이 심해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도 다니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 와서 보면 그래 보면은 여지없어. 인사신이 쭉 들어와 있어요. 틀림없어. 아니면 괴강, 백호가 반드시 있어.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는 죄인과 그 잡아들이는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틀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인은 차이가 있어. 관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고에 들어가 있어. 이 차이가 있어. 여러분 이제 죄인과 경찰 사주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죄인은 관이 무관에 대체적으로 관이 있어도 어디에?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신이라는 이 지살은 아주 참 멋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월지가 일지가 그 다음에 시지가 연지가 무슨 지살에 놓이면 뭐 부모 형제 조연 인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믿지도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합의 선행자로서 우리가 지사를 잠깐 좀 살펴봤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사를요. 자, 보시고